말이 안 되는 데가 3번 나오면 주가가 몇 답을 가더라고요. 손절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안 보이면, 개선이라는 게 주가가 아니고 그 회사가 하는 그때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되게 저도 똑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김현준 대표님은 언제 이 주식 사야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떤 주식을 발견을 하고 이거 이래서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성장성이 좋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잘 번다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근데도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라고?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데가 3번 나오면 주가가 몇 답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찾았을 때 그 과정, 말이 안 되는 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거듭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주식을 딱 발견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좋다, 사자, 이게 아니에요. 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그 회사가 그렇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그렇게 이익률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10년치를 확인해 볼게. 또 확인하고 ASML보다 이익률이 좋다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대부분 주식이 드랍되거든요. 한 10중 8구는 못 사요, 주식을. 안 사요. 근데 그 중에 이 3번의 단계 정도를 넘는 주식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싼 것 같다 싶은 그런 건 언제 드세요? 그거를 지표로 그냥 얘기를 하자면 PER 기준으로 한 3배보다 낮으면 살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PER이 10배보다 미치면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PER이 10배인 기업이 만약에 이익이 반토막이 나면 PER이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5%니까 1 나누기 20해서 그러면 높지 않은 기대 수익률이고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싸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익이 많이 훼손되더라도,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정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할지라도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게 PER로 얘기하자면 2배, 3배 이 정도, 기대 수익률로 얘기하면 30%, 50% 이 정도 1년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참 좋다, 이거 많이 오르겠다 라고 저희는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30%, 50% 되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해서 기대 수익률은 조금씩 낮아지지만 그런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도 저희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익절이든 손절이든 좀 네. 이때쯤은 판다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손절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개선될 여지가 전혀 안 보이면, 개선이라는 게 주가가 아니고 그 회사가 하는 영업이 그렇게 되면 손절을 해요. 주식이 아무리 빠져 있어도 손절을 하고 올라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만 팔게 되고, 최근에도 저희가 어떤 주식을 팔게 됐는데 그 회사가 영업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번 기다리고 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기회들을 잘 잡지 못하더라고요, 회사가.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별다른 기회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제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파는 자가 위너예요. 손절은 좀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 지금 파는 건 좀 아까운데? 하는 주식은 계속 떨어져요. 그럴 때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팔아버리는 게 사실은 가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익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에 성공한 사례인데, 성공해서 파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애초에 저희가 얘기한 목표가라는 걸 설정하거든요. 그 목표가에 도달하면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팔아야 돼요? 파는 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정한다고 하는 거는 저 회사가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 거고,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닐 거야 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자체가 빠져 있으면서 목표가를 정하거나 매도가를 정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저희는 전문 투자자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서 투자할 때부터 가지고 있고요. 그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갑니다. 내가 처음에 이 회사가 버거를 10개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레시피가 좋아서 20개를 판다든지, 10개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서 5개밖에 안 팔린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는 관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밸류에이션 방법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요나요.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한 그런 종목들이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저는 사실 정말 주가를 잘 안 보고요. 네, 그래서 주가 변동이 오늘 어땠는지 잘 몰라요. 주가 변동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알면 마이너스예요, 일반적으로. 주가 오르면 기분 좋죠. 네. 떨어지면 슬프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설계돼 있대요, 뇌가. 얻었을 때 기쁜 거하고 잃었을 때 슬픈 거가 대등하지 않대요. 내가 10,000원 벌었을 때 기쁨이 100이라고 하고 10,000원 잃었을 때 슬픔이 100이면 똑같잖아요. 벌었다 잃었다 하면 나의 행복은 똑같아야 되는데 10,000원 벌었을 때 행복이 100이면 실제로는 10,000원 잃었을 때 불행이 200이래요. 2배네요. 네. 그러니까 주가를 자꾸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조금 기뻤다가 많이 슬프고 조금 기뻤다가 많이 슬프고 조금 기뻤다가 많이 슬프니까 결국엔 슬퍼지는 거예요. 슬퍼지면 근데 어떻게 돼요? 비관적이 되니까 난 안 돼. 이 주식 안 될 거 주식 팔아버리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을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1년에서 3년 투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번 살 때 최소 50% 많으면 2배, 3배 오를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하한가라는 게 있잖아요. 상하한가가 한두 번 간다고 해서 나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난 그 가격 올 때까지 안 팔 건데. 그래서 저는 주가를 사실 잘 안 보고요. 다만 이제 직업적으로 봐야 되는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되게 저도 똑같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주식으로 돈 벌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월급쟁이 투자자들에게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한마디요? 피디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딴 사람들 벌었으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의 이 기저에는 비교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만 안 해도 뭐 연애 10%, 뭐 좀 잘하시는 분은 20%, 정말 훌륭하신 분은 30-40%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누구나 돈 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나의 그 본성만 거스를 수 있으면. 나 주식창 보고 싶지. 내가 로또 샀으면 로또 확인하고 싶은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빨리 벌고 싶고 그만 일하고 싶죠. 하지만 그거랑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는 사실을 제가 아니라 뭐 워렌 버핏이니 찰리 먼거니 피터 렌치, 필립 피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 답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 하지 말아라고 해놨는데 옆에 답지를 놓고 안 읽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 분들한테는 좋은 게 모두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저평가의 기회라는 게 안 생겨요. 모두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다면.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고평가시키고 누구는 저평가시키고 누구는 아예 가치평가도 안 하고 누구는 안타깝게도 가치평가는 했지만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해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월급쟁이 부자들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카드 자르고 절약하고 하는 거, 기다리는 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식하는 데에도 잘 맞는 사람들이라서 원래는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부동산이 상당히 강세이고 많이 하시지만 그쪽에서 일부 남는 자금 또는 부동산 투자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자금을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책 보면 부자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에필로그의 제목처럼 제가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이렇게 써드려요. 우리는 하면 다 같이 부자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해가지고 써드리는데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미래가 정해진 기업들이에요.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어. 이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투자해요. 이거 올라갈까? 잘 될까? 사람들이 이 제품 좋아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은 건 전 안 해요.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정해진 미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공부만 한다면 부자가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해지해 가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은 속도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길을 들어서기만 한다면 부자가 되는 건 정해져 있다.
지금이 아닐 뿐이지. 여행을 다 갔다 와가지고 블로그에 후기 남길 때도 재밌지만 계획하는 그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뭔가 얻었을 때 기분 좋은 것보다 얻으려고 할 때 설렌다라는 걸로 본다면 부자가 되는 길에 초입에 들어섰다?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게 돈이고 되고 싶은 게 부자인데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대표님 책인 사요마요를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하시나요? 이거는 이 요만한 가장 작은 주식 과외 선생님, 1대1 주식 과외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는 동안에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기고 실수를 할 때가 생길 거고 이거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막 난색을 표하고 어려워할 때가 생길 거예요. 그때 멘토가 있으면 좋잖아요. 물어보면 좋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단어를 몰라. 그럼 바로 사전 찾아가지고 이 단어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장 내가 궁금한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키워드처럼 해소해주는 책은 아직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목차 자체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지금 사도 되냐 궁금하잖아요. 주식에 투자할까요? 부동산에 투자할까요? 궁금하잖아요. 단골 질문이죠. 그렇죠. 내가 주식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부동산은 되는 것 같은데 또는 남편은 주식 좋아하고 아내는 부동산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또 하나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잖아요. 책을 사봐야 되나? 아니면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옆에 놔두면 그 시기마다 김현준이 20년 동안 투자를 공부해 오면서 이거 참 궁금했어. 근데 지금은 이런 것 같아. 이때는 이게 어렵지, 이거는 이렇게 교훈을 얻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일종의 색인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딱 펼쳐서 오케이 이랬구나 하고 딱 덮고 또 개인 주식 막 하시고 열심히 살다가 이게 궁금하네. 나 주식 너무 많이 떨어져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사요마요 열어보자. 그러면 멘탈 부여잡기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써 있어요. 그럼 그 부분만 딱 보고 또 덮어. 모든 분들이 아주 초보자부터 투자를 자기만의 엑셀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분들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넓게 쓴 책입니다. 그 표지 뒷면에 떨어진 코스피를 보며 초보가 시장을 떠날 때 고수는 돈을 쓸어 담는다 라는 글을 봤는데 이 사요마요 책을 읽으면 이 초보에서 고수로 가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현준 대표님의 사요마요 책을 저도 한번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